안녕하세요. 일하는 아이입니다. 오늘은 옵시디언을 쓰면서 단축키를 익히고 가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단축키를 알아야 그 프로그램을 자주 가게 되고 잘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단축키만 좀 뽑았습니다. 그 기준은 이걸 자주 쓰는가, 그리고 이거를 까먹지 않는가에 좀 중점을 두고서 단축키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단축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단축키는 원래 옵시디언 자체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설정을 까먹지 않도록 하는 거를 효율성 단축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중에서 영어 단어로 해가지고 alt를 붙여가지고 직관적으로 넣어주려고 했어요. 리코드, 또 옆에 있는 T, terminate. 그래서 R, T 이렇게 하면은 음성이 시작되고 종료되고, 또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Alt 이렇게 하면은 분할이 되면서 하나가 더 생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표를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직관적으로 되겠죠. Alt, 노트의 N. 코드 블록 할 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이런 걸 이제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기호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링크는 링크의 L. 밑에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이거 풋노트는 Alt F. 별칭은 알리아스, Alt A. 로컬 그래프는 Alt G. 추가 단축키는 Alt 1부터 Alt,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설정하는 걸 먼저 해보겠습니다. 위에 거부터 한 개씩 볼게요. 설정 누르는 건 컨트롤 쉼표였죠. 컨트롤 쉼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설정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여기서부터 1번부터 밑에까지 쭉 있는데, 이 단축키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당한 단축키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를 뭐 메모장이나 다른 데에다 복사를 하나 해놓고, 저는 옵시디언을 다른 볼트를 하나를 더 열어요. 옵시디언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쓰는 볼트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겠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컨트롤 N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아무 노트나 그냥 무제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요거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전부 다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한 개씩 이쪽에 있는 걸로 설정을 할 거예요. 요거 위에 거는 설정해 줄 필요 없고, 그러면 컨트롤 쉼표하고 무제 노트 만드는 거 컨트롤 N은 지금 한번 해보신 거죠. 위에 거 한 번씩 해볼게요. 컨트롤 P 누르면 이것도 저번에 이 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페인 표시 이렇게 해서 개요들 이렇게 보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좀 외워두시면은 손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주석 같은 건 딱히 익힐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이렇게 주석 컨트롤 이렇게 누르면 주석이 다 되니까 명령 하시다가 이렇게 주석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링크 삽입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외부 링크를 삽입하는 거거든요. 컨트롤 K를 누르면 외부 링크가 이렇게 삽입이 될 수 있고, 여기에 HTTP 주소를 이렇게 해주시면 그 외부로 주소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외부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외부 링크 할 때는 컨트롤 K다. 기본 단축키는 요 정도로 알아봤고요. 추가로 더 단축키 괜찮은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성 단축키는 직관적으로 까먹지 않도록 했던 건데, 이걸 설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녹음 검색을 하세요. 녹음에 관련된 두 개가 이렇게 나왔죠. 시작하고 정지가 나왔는데, 이 플러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키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Alt R 이렇게 누르면 얘가 지금 키가 지정이 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Alt T 이렇게 누르면 Alt T로 키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X 누르시면은 요거 한번 내가 할당한 단축키 보시면 Alt R이랑 Alt T가 여기 들어와서 음성 녹음 시작 정지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Alt R 누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녹음이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종료가 되려면 Alt T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까지 녹음했던 게 누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녹음이 시작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경로는 이렇게 안에 파일 이름을 넣고 앞에 느낌표를 이렇게 넣으면 이 경로로 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자, 지금 이
메인 폴더는 제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이 돼 있고 여기에 저장이 된 거는 옵시디안으로 NAN으로 빙글빙글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회의록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회의록으로 들어올 거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녹음을 바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예, 요거고 다시 여기는 설정 컨트롤 쉼표 해가지고 다른 설정들 이어서 해줄게요. 이 윗줄과 아랫줄 바꾸기를 해볼 거예요. 먼저 한번 요거 선을 보여드릴게요. 윗줄과 바꾸기. 자, 이게 Alt 깜빡깜빡한 데 있죠? Alt를 누른 채로 윗줄과 바꾸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위로 이렇게 가죠. 선택되어 있는 거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lt 위, Alt 아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한 줄씩 바꿀 때는 좋은데 여러 줄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깜빡깜빡 있는 데에서 Alt Shift 누르고 위에 두 개를 좀 같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개가 같이 깜빡깜빡 거리죠. 그 상태에서 Alt 위로 이렇게 가면 세 줄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윗줄을 포함해서 가는 거는 여기 있는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이렇게 위로 가면 되고, 그럼 세 개가 깜빡깜빡 거리고 아랫줄로 포함해서 이렇게 Alt Shift 누르고 아래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선택한 만큼 요게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컨트롤 쉼표 누른 다음에 여기에 윗 이렇게 누르면 윗줄과 바꾸기, 여기서 똑같이 이거 누르고 Alt 위, 그리고 여기서 아래 이렇게 하고 요거 누른 다음에 Alt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요. 위 누른 다음에 Alt Shift 위 이렇게 누르시고 아래 이렇게 하신 다음에 Alt Shift 아래 해가지고 저장되면 요 네 개가 다 완료가 됩니다. 1일 노트는 여기에 1일 노트 사용하기 이게 있잖아요. 여기에 템플릿으로 쓸 파일의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어디로 들어갈지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날짜, 제목이 어떻게 입력될지 여기에 지정을 다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앱 시작할 때 1일 노트가 열리는데 앱 시작할 때 말고 그냥 1일 노트를 이 상태에서 열고 싶어요. 그때 이제 Alt N으로 이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여기 1일 한 다음에 Alt N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1일 노트가 열리게 되겠죠. 자, 코드 블럭은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거예요. 블록할 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이게 전 최신 버전이라서 깔려 있는데 이거 만드는 방법도 지금 촬영을 하는데 편집해서 다음 편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옵시디언의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베이스로 보이도록 업데이트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필터도 걸어줄 수 있고 프로퍼티도 이렇게 걸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 해시 3개 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코드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에 관련된 색깔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파이썬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문법 틀리는 것도 보이고요. 여기에서 배시 이렇게 하면은, 배시에서는 이게 코드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쪽에 쉘, 배시기 때문에 쉘이죠. 이걸 클릭하면은 이 안에 있는 문자들이 다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복사가 됐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코드 블록은 상당히 많이 쓴다. 그런데 이 코드 블록도 이렇게 3개를 찍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코드 블록 하고 싶은 위치를 찍은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바로 Alt 1 옆에 있는 해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블록만큼이 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얘네를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코드 블록이 된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 이렇게 해서 여기 코드 블록 삽입 여기 쪽에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내부 링크는 L이죠. 그래서 Alt L로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링크
내부 링크 추가해서 Alt L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관련된 노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트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목을 가진 노트로 바로 새로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Alt L을 누르게 되면 이런 거를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데 내부 링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코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쪽에 지정을 해줘서 앞에 쪽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입력하면은 블록을 어디 쪽 블록에 연결할 건지 그런 블록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석 블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위에 있는 노트들 중에서 블록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내부 링크 이렇게 갔을 때 윗줄과 바꾸기 쪽에 이게 생기면서 블록이 이렇게 가게 되죠. 제목을 입력을 하면은 지금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기본 단축키 요 블록 전체로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링크 추가가 이렇게 잘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시디안 하면서 이게 상당히 강점이거든요.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풋노트 같은 경우는 Alt F를 통해서 풋노트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들 블록을 해준 다음에 풋노트 입력 방법 입력은 쉬워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주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쪽에 여기 쪽 지정된 게 풋노트 입력은 쉬워요. 이렇게 설명이 붙었죠. 그래 이게 밑에 쪽에 풋노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는 물론 저 설정 쪽에서 코어 쪽에 풋노트를 설정하도록 여기서 코어 플러그인 쪽에 있겠네요. 이 코어 플러그인 보시면서 웬만한 것들은 다 클릭을 해주셔야 이 백링크, 뭐 북마크, 속성화면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 좋고 슬래시 명령어 켜주면 이걸 이렇게 노션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베이스 이렇게 하면은 create new base 이모지 아니면은 제목 1 설정 2 설정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슬래시 명령어를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꿀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거의 다 왔는데 이 로컬 그래프는 Alt G 해가지고 지금 연결된 요것들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얘네들을 하이라이트를 제일 처음으로 두고 이 Alt 한 다음에 1, 2, 3, 4, 5 저 엑셀이나 PPT 같은 경우도 Alt 1, 2, 3, 4, 5로 자주 쓰는 거를 많이 지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옵시디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하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굵은 표시로 하고 싶어서 컨트롤 B 하면은 굵은 표시죠? 이렇게 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이걸 기울이기를 해서 컨트롤 I 해도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얘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저는 Alt 1을 이렇게 하면은 티가 확 납니다. 강조가 확 되는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lt 1으로 지정해 놓고 저는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lt 2는 체크리스트 기능인데요. Alt 2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완료된 일정이 이렇게 뜨죠. 이게 이 태스크스라는 이 앱이 있거든요. 이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깔아서 이걸로 일정 관리를 저는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저한테는 필수고 요거를 Alt 2를 통해서 왔다 갔다 체크리스트와 글머리를 순환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글머리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Alt 3 누르면은 글머리가 없어집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는 아시겠죠? 제일 많이 쓰는 것들부터 이렇게 해주고 얘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 이렇게 해주고 얘랑 연관 있는 거 이렇게 글머리 Alt 3로 해가지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1, 2, 3은 그냥 연결돼 가지고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까먹지 않고. 자, 그리고 저 이모지 요 앱을 깔았거든요. 이모지 툴바 이거를 깔았는데 이모지 툴바를 이렇게 이모지 쇼트커트도 했는데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모지 쓸 일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모지를 이걸 한 개 한 개 전 다 기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뭐 똥표시 이모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성하고 또 Alt 4 해가지고 좀 이모지 이렇게 넣어주고 싶을 때 쓰려고 이모지를 Alt 4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좀 LLM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식이 많이 나와요. 그래 라텍스 문법이라 그러는데 그건 달러 2개 표시해가지고 이 달러 2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수식을 쫙 써준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써주고서 그 다음에 얘를 Alt 5 이렇게 해주면은 수식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고 여기 쪽에는 써준 거 그리고 밑에 쪽에는 수식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직관적으로 되게 잘 보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칸으로 가게 되면 그 표시되는 것만 보이고 다시 여기로 가게 되면 이거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Alt 5까지는 쓰는데 그 이상은 따로 지정해 놓고 안 써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다 까먹을까 봐서 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정하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단축키에 지금 지정하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미할당된 단축키 여기에서 미할당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다가 궁금하다 싶은 거 있으면은 요거를 지금 할당 안 된 단축키 하나 있잖아요. 뭐 Alt 7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게 Alt 7을 누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보시고서 그렇게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시 풀 때는 이 컨트롤 쉼표하고 여기에 내가 할당한 단축키들 한 다음에 Alt 7 아까 해줬었잖아요. 요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단축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봤어요. 이제 이게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몫이고요.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편하고 옵시디안 잘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옵시디안이 하루하루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 항상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점점 기능도 좋아지고 있고 자동화를 하면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설정해서 쓰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일하는 아이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